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친중좌파와 친북좌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중좌파와 친북좌파가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뭐냐면 친북좌파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교적 관점에서 뭐예요? 외세보다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친북입니다. 친북좌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반북이죠. 그죠? 자, 친북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죠. 그죠? 자, 문 대통령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역설했습니다. 남들이 다 웃습니다. 왜요?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같은 비등한 나라끼리 경제협력을 해야 되는데 최하위국입니다. 하위국. 근데 그거하고 어떤 경제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북한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애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서는 그걸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요. 결국은 짝사랑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분이 왜 그랬을까요? 요번에도 지금 그 전시작전권 때문에 미국에 지금 가셨는데 뭐예요? 작전권을 갖다 우리한테 달라. 뭐 그것 때문에 가셨겠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자, 결국은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를 올해 안으로 그 남한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년 4월에 총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망이 되든, 우리 인권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총선 승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친북 좌파, 친북파. 김정석. 자나깨나 북한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김문수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정석의 남북 경제문화협력단은 김정은의 수금창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 북한 거를 틀어주면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를 갖다가 이북을 송금하는 거죠. 그다음 지상파, 종편 저작권료 8억을 갖다 북에다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김원봉, 찬양, 신동호 비서관이 경무협 출신이고 어떻게 해요? 청와대 지금 그 문서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죠. 통일부에 따르면 경무협은 국내 방송 출판사들이 북한 영사 제작물을 사용하고 한 다음에 그 저작권을 갖다 북한에 보내는 걸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자, 이 그 친북 좌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사거나 이런 것도 사실 나온 게 없어갖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뺐습니다. 자, 이 김상건 교육부총리도 마찬가지 그 운동권 학생들입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운동권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보면 임정석 얘기했죠. 정남 장흥 이 사람도 그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요. 자, 윤영찬도 마찬가지 그 데모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한병도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좌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친북 좌파들이요. 주사파들이요. 청와대 수석 아니고 그 밑에 비서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김수현 정책시장도 결국은 좌파 출신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친북 좌파를 아무리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광복절 경축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난하듯이 미사일 발사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자,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 결국은 뭐예요? 김정은이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결국 김정은이하고 둘이 붙었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한국에 잠깐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트위터로 김정은이한테 야, 너 만날래? 그래갖고 만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리 놓은 거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김정은이하고 그냥 트위터하는 친구야 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저거 관계없어. 괜찮아. 우리하고 그 계약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위반된 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 정말 앙천대소할 얘기죠. 우리가.
자, 그럼 친중좌파를 어떻게 될까요? 친중좌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좋아하거나 우호하는 성향을 말하는 사람들. 반대말은 반중이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반중입니다. 반중 친미입니다, 저는. 자, 볼게요. 자, 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 아까 친북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기도 친중에서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인들에게 뜬금없이 새해 문안 인사를 해요.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인사까지 하게? 그래서 가서 혼밥 먹고 가서 기자들 폭행당하고 오고. 저는 사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 여기서 국내 최대 중국 동포들한테 뭐예요? 문재인을 갖다 지지한다고 옛날 대통령 후보 때 지지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왜요? 그들한테 잘해주니까. 좀 마찬가지예요. 노영민 이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눈동권 출신인데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적절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친중 정권이 이 사람도요. 이 정치인원 중에서 친중 정권이 있어요. 임정석이는 친북입니다. 근데 노영민은 뭐예요? 친중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포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전번에 제가 그 영남좌파, 호남좌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영남좌파가 이제는 호남좌파보다 영남좌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어요. 핵심 멤버들 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게 호남좌파에서 남아있는 게 이낙연 총리하고 임정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남좌파 누가 있어요? 조국에 남아있죠. 그럼 조국이한테 지금 얻은 정보, 이런 뭐 검찰 수사 기록 이런 게 나온 게 검찰에서 나왔을까요? 자, 전번에 영남좌파, 호남좌파 할 때 영남좌파 이 사람들 좌파들이요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중국의 한 기업과 6천억 원대 투자 유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법하던 사람인데. 근데 코링크피는 중국의 한 기업과 6천억대 투자 유치했다.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는 하지 못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력 있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런데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6천억 투자 정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돈이 중국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낙연 총리 뭐예요? 시진핑과 이낙연 총리 알고 보니 형제의 인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중수교 25주년 차이나 포럼 축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또한 대한민국 또 다른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옆에 있고 지근에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항상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주석하고 옛날에 시주석의 장성 다기장 당 서기 시절 때 전남 이사를 방문해 왔을 때 그때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 형제군요 얘기한다고. 이 사람 완전히 친중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예요? 호남 좌파면서도 친중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친북 좌파면서 호남은 뭐예요?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뭐예요? 호남 좌파가 다시 한번 재기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는 뭐예요?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자,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린 중국을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친중 중에 친중이죠. 완전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나라를 제정하고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것이 중국의 성장과 번영, 세계적 지배는 그렇고 네트워크 공유에 상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1대1로를 갖다 무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대1로가 뭐예요? 점점 무너지고 있거든요. 1대1로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 뭐예요? 이 사람도 친중이에요, 친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교 자본 환영한다고 얘기했죠. 자, 박지원 이 사람 정말 친중이에요.
자나깨나 중국만 걱정한 사람이에요. 사드 배치 철회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씨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드 배치를 우리에게 아무 실익도 없고 미중북 전략적 이익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요. 철회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며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일궈냈다.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 안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도 완전히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친중 좌파만 있느냐, 친중 우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야당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당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당 중진에도 있고요. 핵심 멤버도 있고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우리한테 정권을 주려고 하더라도 뭐냐면 친중 정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중파들, 친중 우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해야죠.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해야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명사부터 원서부터 원나라까지 다 우리를 갖다 옆에 있던 사람들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일본도 우리를 해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요? 중국도 그랬고요. 중공이었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요. 우리 무지무지 도와줬어요. 원자물자서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갖고 전쟁서부터 시작해갖고요. 만약 우리가 미군이 도입하지 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전부 다요. 자, 이재명이요. 이재명도 완전 친중이에요. 중국 지방정부 고위 인사와 계속 만나고 겸정연유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평택 기지 바로 옆에다가 차이나타운 60만 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버리고요. 강정마을에다가 옆에다가도 중국 그 타운 만들어 놓고요. 이게 지금 친중 정권들이에요. 사실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친중 인사 왜 만나 했더니 중국 기밀 한 건에 2억을 준대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화웨이 우리가 그 정보 빼가는 거 뻔히 알면서 LG에서 뭘 선택했어요? 화웨이 거 선택하고 있잖아요. 2억이 뉴기집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직 국방정보국 요원인데 그러니까 존 로겔 한센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돈 받기 위해서 이걸 줬다고 뺏었다는 얘기예요.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중국 경제 유가 상승으로 타격 전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사건도 6천억이나 투자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중국이요. 중국 경제는 미국 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되어 있어요. 매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JP 모건은 원유 가격이 매달 10달러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GDP 증가는 0.5% 하락을, 무역량은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도표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우리는 중국 선대하면 안 돼요. 지금요. 자, 리커창 총리 외국 CEO 불러놓고 중국 떠나지 마라. 왜요? 중국에 무역 마찰이 있으니까 어디 다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글, 인텔, 마텔 다 못 가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뭐야? 큰 소리 치죠. 왜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머리 숙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죠. 속국으로밖에. 자, 여러분 지금 친중과 친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친중이 이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남좌파, 호남좌파 누가 이겨? 영남좌파 이겼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낙연 총리의 호남 이런 세력 호남좌파도 결국은 친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정석이 혼자만 친북하고 그 나머지 정말 그 큰 거물들은 아니고요. 개미들이죠, 개미들. 행동대원들은 친북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파에 친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파의 친중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요. 속아내고요. 나는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그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친미해야 됩니다. 반중하고 친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남좌파, 호남좌파, 영남좌파, 친중좌파, 친북좌파 다 좋아요. 그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친북좌파와 친중좌파예요. 강남좌파 있어도 좋다 이거야. 호남좌파 있어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친북과 친중은 안 된다. 그리고 친미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중, 반북, 친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